1785년도 대천 강요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용이 되는데요. 우측에 이 강이 보이는데 이것을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양자강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면은 광릉군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양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도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남경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예전에는 고양주 땅이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자, 여기다 보면 고양주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황주부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석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전에 이것도 보면은 양주성의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위쪽에 여기에 한자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부분하고 앞쪽에 본 이 위쪽에 여기 또 우측에 보면 여기에 긴 한문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뭔 뜻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 대충 번역을 해놨습니다. 송조, 연사리, 중진, 차, 성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송나라 송, 조상조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송조를 의미하죠. 송조 그러면은 보통 우리 송나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연할 연하다, 가는실, 적다, 가늘다, 매우 적은 수 이런 뜻도 있죠. 그 연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적은 이제 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뭐 힘이 많이 약해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로 따지면은 이 굵은 실이 아니고 이제 가는 실이 되겠죠. 그러면 나라의 국력으로 따지면 이제 힘이 약해져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송조 연실이라고 하니까 송나라가 힘이 약해져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 앞쪽에 보면 자두나무 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이시성을 이제 의미할 때 그때 사용하는 한자인데 글쎄요 여기서는 아마 이시를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씨가 되겠죠. 그리고 무거울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겁다, 무게. 힘이 약해졌으니까 자, 마음이 이제 무거운 경우가 되죠. 자, 그리고 나아가다, 벼슬하다, 즉 벼슬아치나 위쪽에 보면 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이제 사람으로 이제 예측되면은 이분들이 마음이 이제 무겁게 어딘가 이제 나아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2차, 자, 이것이, 자, 이것,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곳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디인가? 그러면 아래쪽에 성, 나라, 도읍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성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안내, 안에 들어가다, 즉 도착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송조 힘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거기에 이시성을 가진 그 무리들과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성에 이제 도착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송조의 적은 무리들이 연약해 이와 무겁게 나아가 이 성 안에 이제 들어오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자, 이 고지도 보면 여기에 이제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다리가 되겠습니다.
24교 다리를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되는데, 다리에 보면은 뭐 교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4개 정도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아주 뭐 큰 다리를 이제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당시 일사 교명 원ля 적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당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당나라 시경,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이, 자, 넉사, 자, 다리교, 이사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글맹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밤에 달이 이제 밝게 비춘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 그 다음에 곧, 자, 이곳이다. 자, 이 차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곳인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당나라 시경에는 이사교는 달이 밤을 밝힌다 하여 즉 이곳이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전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송교 적은 무리들이 연약해 이와 무겁게 나아가 일성 안에 들어오니 24교의 다리가 나타납니다. 그 다리에 다른 이름은 당나라 시경에는 이사교라고 이제 적혀 있으며 달이 밤을 밝힌다 하여 즉 이곳이다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고지도에 보면 여기에 광릉군하고 양주부라 되어 있는 이 강도에 여기에 24교의 다리가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설명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24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예전에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이런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장안성은 조선의 수도 한양, 중국 양주, 강도현이다. 여기의 내용에 보면은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24교는 중국 양주, 강도현의 지명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24교가 나오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지도로 다시 살펴보면 현재 여기 양주부가 됩니다. 이 양주부가 있는 지역을 또 다른 고지도로 한번 살펴보면 현재 이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1594년 지도가 되죠. 여기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아래쪽에는 여기는 남직내라고 되어 있고 황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명나라 시대 때 남쪽에 이제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똑같은 지명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양주부 강도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4교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24교 중국 양주 강도현의 지명이 있는 곳이 그것이 이제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이 불교 신문의 내용을 이용해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부처님 생신, 도성 한복판, 만백선, 연등 밝히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조선 정기 도성 한양의 초파일 풍경은 서거정이 남기 한도 시병이랑 그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다. 자,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장안성 중 백만가 일화 연등 명사 삼천 세계 산호수 24교 부용화. 자, 여기 보면 24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조선
한양이 있는 위치다. 서거정이 남긴 기록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장안성은 서울을 상징하는 곳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24교 중국 양주 강도현에 있는 24개의 다리로 번화한 도성의 거리를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24교라는 여기 지명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 있는 곳이다.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1785년 대청 강요들을 보면 여기 강릉군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양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곳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교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조선의 한양이 있는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남경 아닙니까? 강남이라 되어 있고 고양주지라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훈민정음 은혜본에 나와 있는 중국은 황제의 제시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상다음으로 강남이라 한다. 그 지역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것이 다른 고지들어 보면 여기에 양주부 강도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24교가 있는 그 다리가 있는 위치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남직내 황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직내 그러면 이거 명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조선정기의 도성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 풍경 내용에 보면 서거정이 남긴 한도 10행의 내용에도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번역 내용에도 여기 나오잖아요. 24교 이제 다리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송고종 도립안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고종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자, 송나라에 제가 이제 왕들을 검색해 놨습니다. 송고종이라고 하니까 제1대 송고종이라 나와 있죠. 자, 이분이 남송의 제1대 이제 고종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송고종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생기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송나라 보통 우리는 황제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입은 복장을 보면은 흰색 계통을 입었죠. 그리고 붉은색 계통을 입고 있습니다. 자, 흰색 계통을 복장을 입었으면 조선으로 따지면은 그 서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색의 이제 복장을 입었으면 남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남인이라 그러면 중국 대륙으로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베트남 쪽 중원에서 그 남쪽 부분에 그 지역이 이제 남인들이 되는 거고 서인들이라 그러면은 중원에서 서쪽 방향의 사람들이 이제 흰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동쪽 방향은 그 당연히 그뭐 파란색 이제 복장이 되죠. 태조 이성계의 이제 복장을 보면은 파란색 이제 복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를 검색하면 자, 의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의 이제 골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면 동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검은색 복장을 입으면 그것이 이제 북인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 이제 복장으로 보면은 그 동인, 뭐 서인, 남인, 북인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송나라가 이제 황제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붉은색하고 여기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흰색 옷을 입겠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육성태조도 보면은 고려 이제 관료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장으로 보면은 확인되는 경우가 되죠. 다시 이제 번역 내용을 보면은
송고정 도립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송고정의 도읍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고지도 다시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죠. 강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고양주성이라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송고정이 이제 도읍을 정한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송나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송나라는 크게 북송과 남송 두 개의 시기로 나눈다. 북송 시기는 960년부터 112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송나라의 수도는 개봉에 있었으며 중국 동부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허나 1127년의 이후에 송나라가 여진족이 이끄는 금나라에 밀려 북쪽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 이만 지금의 항저우로 도읍을 옮기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천과 항저우도에 거기가 바로 여기 항저우가 됩니다. 자, 지도로 다시 보면은 여기 황주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황저우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가 검색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도를 좀 축소를 해보면 자, 위쪽에 난징시가 이제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근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성 강요도를 보면은 자, 중국의 대륙에 그 뭐 송나라가 있었는 게 맞네.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죠. 아, 그러면은 송나라는 고려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나라하고 고려는 다른 나라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배운 역사가 맞네. 그러면 송나라는 그 황제의 나라고 고려는 그러면 제후의 나라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송나라에 여기에 국명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중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송나라의 국명이 뭐라고 이제 표시되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의 국명을 보면은 송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송나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 국명 이름은 송조라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송나라를 번역을 해주죠. 송조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짧게는 송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실제 이름을 확인해 보면 송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바이두에 현재 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송조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자로 보면 이제 북송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북송은 중국의 역사상 5대 시국을 이은 왕조로 9명의 황제를 두고 167년 동안 살았다. 남성과 합하여 송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송나라의 이름이 이 송조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짧게 이제 송이라 이제 부르고 있죠. 자, 그렇지만 실제 이름은 송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의 두 개로 나눈다. 그리고 처음 수도는 개봉이고, 그 다음에 항저우로 이동을 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번역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이게 황주시가 되고, 이게 석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고려 남경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자,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은 고려시대의 삼경 중 하나로 지금의 인왕산 아래쪽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한양 지역이며 현재의 서울 지역이다. 고려 문종 21년에 남경 길지설에 따라 처음 설치되었다. 고려 남경의 위치가 조선시대의 이제 한양 지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그 번역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24교가 있는 곳이 중국 양주 강도현이고 그것이 조선의 수도 한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남경이 여기가 조선시대 한양 지역이다. 이거는 거짓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계속 내용을 한번 보죠. 남경 행궁의 영역이 좁아 그 남쪽을 경북국 영역으로 삼았다는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주 4번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요 아래쪽에 보면은 각주가 있는데 여기에 4번이 됩니다. 태조실록 태종 6년 3월 9월 9일 정도전 등에게 한양의 종묘, 사직, 궁궐, 시장 등의 틀을 정하게 하다. 자, 여기 보면 또 정도전이 나오죠. 정도전이 나오면은 또 이것도 언급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삼봉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권 7원절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신궁 양청에서 잔치 모시며 짓다. 여기 신궁은 바로 한양 경북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다시 이제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그것이 여기에 조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바로 신궁이다. 자, 아래쪽에 작은 이미지로 문자를 볼 수가 있는데 신궁이고 즉 한양이고 경북궁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윤 12호 20일 광릉에 도착하여 이런 내용이 보니까 여기 이제 광릉이라는 이제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문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이제 한자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광릉이라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적어놨죠. 자, 이것이 다시 대천 강요도로 이제 돌아와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강릉군이라 돼 있고 이게 양주부라 돼 있고 여기 강도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정도전이 이쪽을 이제 거쳐 가지고 24개월을 지나 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여기 경복궁이 있는 이곳으로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전에는 고양주에 이제 지명을 가졌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정도전이 우리 임금을 이제 모시고 그것을 이제 조선이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임금을 모시고 장단에 놀며 짓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려 남경에 보면은 태조실록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이제 선택해가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죠. 조선왕조실록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9일 병어 두 번째 기사 1394년 명홍무 27년 정도전 등에게 한양의 종묘, 사직, 궁궐, 시장 등의 틀을 정하게 하다. 판문하문사, 건중화, 한삼사사, 정도전, 청성백, 심덕부, 삼참, 문화부사, 김주, 자복은 남은 중시원학사, 이직 등을 한양에 보내서 종묘, 사직, 궁궐, 시장, 도로의 틀을 정하게 하였다. 권정화 등은 전조 수강시대에 경영했던
궁궐 예터가 너무 좁다 하고 다시 그 남쪽의 해방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자 병향이 팽탄하고 넓으며 여러 산맥이 굽어 들어와서 지세가 좋으므로 여기를 궁궐터로 정하고 또 그 동쪽 1위쯤 되는 곳에 간방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자 병향의 종묘의 터를 정하고서 도면을 그래서 바치었다. 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전조 수광 시대에 gen행했던 궁궐 예터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전조 수광이라고 하면 이제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수광이라고 하면은 고려 시대에 왕들의 이제 기록을 보면 여기에 충수광의 수광이라는 이제 이름을 볼 수가 있죠. 고려 27대 충수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조 수광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분이 충수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단어가 보여요. 여기 전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조가 도대체 뭘까요? 자, 원문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 보면 전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문 보기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원문을 한번 이제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한양이라는 그 문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자, 여기 나오네요. 전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려의 국명이 다들 뭐라고 배웠나요? 뭐 보통은 고려라고 부르지만 뭐 다른 분들은 뭐 고리라 이제 부르기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고구려 때 이제 국명이 또 뭐 고려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전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가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또 고려도 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송나라의 나라의 지명을 앞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다시 중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송나라의 이름이 이제 송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송조. 자, 그러면은 송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고 또 조라는 나라가 또 하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송나라 그러면 우리 보통 이분들을 의미하겠죠. 송태조하고 뭐 제2대, 뭐 제3대, 뭐 송진종 이런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남송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뭐 송고종 이런 분들을 우리는 송이라고 부르죠. 자, 송나라에 여기다 보면 송이 있고 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가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 앞전에 실록으로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 전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고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의 이제 지명으로 보면은 이 송조라는 게 송나라와 고려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지도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 송이라고 하면 여기 대륙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한반도는 여기 이제 고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송나라의 지명을 보면은 송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송이면 여기 대륙을 의미하고, 또 조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고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송나라는 고려는 별개의 나라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나라입니다. 자, 조선시대 우리가 보통 명나라하고 조선이 다른 나라로 분리를 하고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자, 그와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자, 명나라와 조선도 하나의 나라고 송나라와 고려도 하나의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나라의 지명 이름으로 볼 때
송조라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대륙에 송나라가 있고 고려가 한반도에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두 개의 나라는 별개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실록의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전조라고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고려의 지명이 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송조의 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조 수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려의 국명이 조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실록의 내용은 경복궁의 이제 위치를 이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도성 한양의 초팔 풍경은 서근적이 남기 한도 이제 시병이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장안성은 서울을 상징하는 곳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고 24교 중국 양주 강도현에 있는 24개의 다리로 번화한 도성의 거리를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천 강요도에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 강릉군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송조에 관한 이제 설명이 있는데 여기 24교라고 되어 있으니까 24개의 달이라는 지명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조선의 이제 수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천 강요도를 보면 강릉군이라고 지명이 있죠. 그리고 양주라는 지명도 있습니다. 이것을 강도라 불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수도 강남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여기 강남도 보면 양주라고 지명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라는 곳이 이제 두 군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강릉군이라는 이 지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강릉군이라고 이 검색을 하면 몇 건이 이렇게 검출돼요. 여기 이제 고려사라고 이것을 선택 후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원문 3개하고 국문 6개 정도가 이제 보입니다. 여기 이제 국문이라고 되는데 이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강릉군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요 위쪽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 의충 등에게 관작을 주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선택해 들어가 볼게요. 자, 왕자 의충 등에게 관작을 주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거는 이제 고려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충성왕 주기년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왕자 의충 등에게 간직을 주다. 고려 왕사표를 현재 찾아놨는데요. 충선왕이라고 하니까 고려 26대 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장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충선왕 즉위년에 이제 기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왕자 의충 등에게 관직을 주다. 자, 여기서 이제 왕자 의충이라 하면 이분은 또 누구일까요? 자, 제가 의충이라고 이제 찾아놨습니다. 왕감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강릉군 왕감은 고려 후기의 왕자로 고려 26대 국왕이 충성왕의 서정자이다. 충석왕의 친형이다. 몽골 여인 의비 야속진 소생이다. 본명은 왕감 장하 의충이다. 왕위 계승 문제에 연루되어 부왕 충성왕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의충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내용에 보면 충선왕에 의해 이제 살해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여인 의비 야속진의 또 소생이다 이제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다시 이제 고려사에 돌아보면 이게 충선왕의 즉위년의 이제 이야기니까 의충하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선왕이 의충을 나중에 살해했다고 하죠.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 왕자 왕의충을 영기군 승성사로 왕의호를 강동군 승선사로 삼았다. 종실 왕언을 평양군공으로 왕유를 함령공으로 왕미를 강릉군으로 왕원을 한상군으로 왕제를 통일군 관찰소로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왕미라는 이분이 이제 강동군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왕미라는 분은 누구일까요? 자, 왕준이라고 제가 검색을 하는데 이제 고려 왕족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설명 부분이 있는데 신한우의 왕옹 손자다 강릉후 왕미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우라고 하니까 여기 각주가 나오는데 원사의 아락티무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대 제로 총관이라 기록된 원사에는 1274년 1차 일본 정벌 당시 소용 대장군의 간직이었다. 1280년 2차 정벌에도 동정자부도 원수로 참전하였다. 태풍으로 인해 물에 빠져 숨졌다. 자, 여기 보면 또 몽골식 이름이 아락티무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후 왕미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왕미가 강릉군에 임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앞전에 1785년 대천 강요도를 보면 여기 강릉군 이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사의 다른 또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보면 한자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강릉부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남경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교 보기를 선택했고 원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진사로 옮겼다가 부지밀직으로 승진하였으며 외적으로는 나가 남경유수와 강등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강릉부가 있는 곳이 그것이 여기에 남경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제가 남경 뉴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양주라는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양강도라고 이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어요. 이 남경 유수가 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사편집원에 우리 역사넷에서 남경이라고 검색을 해놨습니다. 시대는 이제 고려 시대라고 설명을 해주고 한양부, 남경유수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경이 남경유수부도 되고 한양부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고려시대에 설치된 별경 중 하나이다. 남경은 고려시대의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중심으로 서울 광복 일대와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에 이르는 지역에 설치됐던 별경이다. 자, 남경이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서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서울 지역이 되잖아요. 자, 위쪽에 보면 한양부나 남경유수부가 이 서울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다른 지역이 이제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죠. 그것이 바로 고려의 이제 남경이다.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경이 남양주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즉, 양주라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양주의 지명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양주라고 이제 부른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바로 남경이었다 설명이 됩니다. 자, 서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위쪽에 있는 한양비나 남경 유수부가 어디겠습니까? 자, 고지도로 보면 여기에 양주부나 강릉군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강도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풍수연 사상의 영향을 받아 서경, 동경에 이어 1067년 문종 21년에 처음 설치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남경이 그리 오래되지 않고 폐지됐다고 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남경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는 숙종이다. 술사인 김희재는 풍수연세에 근거하여 왕조의 통치를 연정하기 위해서 새로이 경을 설치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양주 삼각산 남쪽 목명산 인근에 남경을 설치하여 국왕이 서경, 중경, 남경에서 1년에 4개월씩 돌아가며 머무른다며 왕조의 통치가 연장되면서 주변 국가들에 조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36개국에 고려가 이제 조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하여 1099년 숙종 4년에 양주 일대 궁궐터를 살핀 후 1101년에 숙종위에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하고 궁궐 등을 짓기 시작하였다. 남경의 전체 영역은 확실치는 않으나 북쪽은 배가, 동쪽은 대봉, 남쪽은 사리, 서쪽은 기병을 자연경계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남경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삼각산이 남쪽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 목멱산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경이 있는 지역이 이제 이름이 삼각산에 라는 명칭도 확인할 수가 있고 목멱산이라는 명칭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라는 또 지명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인터넷에서 남경 뉴스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런 검색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이두 백과사전에 이제 검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선택해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남경 뉴스라고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자, 북송 왕조의 관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난징 자수는 북송 왕조의 공식 즉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앞전에 이제 고려사에도 이제 같은 관직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북송 왕조의 공식 직위였다는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이상하죠? 어떻게 고려시대에 관직하고 우리가 보통 송나라라고 하는 이 북송의 왕조 직위하고 이제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도 난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난징이 어디겠습니까? 자, 앞전에 고지도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강남이라고 그래 적혀 있잖아요. 남경 뉴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경 뉴스가는 양주는 본래 고구려의 북한 상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남경에 있는 데가 여기가 양주라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고구려의 북한 상군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남평양성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실록에 북한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놨어요.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도 한성부, 지리지 경도 한성부라 되어 있어요. 자, 한성부라고 하면 여기가 어딘가요? 자, 한성부라고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한성은 조선 및 대한제국의 수도였다. 한성부는 지금의 한반도 서울시를 담당하여
관할한 간청으로 지금의 서울특별시청 격이다. 자, 조선시대하고 대한제국 때 한성이 수도였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지도를 보면, 자, 현재 대한민국 서울을 의미하죠. 자, 실록의 이 기록도 보면 세종실록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성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경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요 내용으로 보면 한반도인 것으로 생각이 들죠. 자, 내용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 한성부. 본래 고구려 남평양 성인이 일명 북한 상군이다. 백제 군초고왕이 동진 간문제 하만 2년 372년에 임신해 남한산으로부터 와서 도읍을 정하여 105년을 지냈고, 문조왕이 고구려의 난을 피하여 고마나루로 옮겨 도읍하였고, 고려 초에 양주로 그쳤다. 술종 때 술사 사령 김희재가 옥룡 선사에 증거를 하여 아뢰기를, 양주에 목련양이 있는데 가히 도읍을 세울 만하다. 자, 여기에 한성부가 있는 곳이 북한 상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북한 상군이 고구려의 남평양성이라고 설명을 해줘. 자, 백제의 이제 근초고왕이 동진 간문제 하만 2년 370년 임신에 또 남한산으로부터 와서 도읍을 정한 곳도 여기 남평양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한성부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문주왕이 고구려의 난을 피하여 고마나루로 또 옮겨 도읍하였고, 고려 초에 양주로 그쳤다. 여기 또 고려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양주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양주의 지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양주는 다른 이름으로 목면양이라 이제 부른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히 도읍을 세울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주가 있는 데가 바로 고려의 남경수도이다 이제 그것을 설명해주고, 고구려의 남평양성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백제 근처 고왕이 남한산으로부터 도읍한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주라는 지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양주에 목면양이 있는데 가히 도읍을 세울 만합니다. 자, 하고 일자 소부가 문상에 따라서 그 말대로 아뢰니, 4년 김효 9월에 임금이 친히 거동하여 땅을 살펴보고 평장사 채사추와 지주사 윤관에게 명하여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해서 5년 신사에 시작하여 9년 갑신에 역사를 마치고 곧 송나라 휴정 숙련 3년이다. 8월에 임금이 와서 살펴보고 남경 유수관으로 승격시켰다. 1월부터 인종, 의종, 충렬왕, 공민왕, 공양왕이 모두 순행하여 이곳에 머물렀다. 충렬왕 34년 무신의 한양부로 거쳐서 부임 판관을 두었고, 본조, 태조, 강원대왕 3년 갑서 10월 갑오에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한성부로 거쳐서 판사, 윤, 소윤, 판관, 창군을 두고 을에 2월에 비로소 종묘와 궁시를 경영하여 9월에 모두 낙성됐다. 자, 여기 또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보이죠. 본조, 태조, 강원대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강원대왕이면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자, 태조 이성계를 검색을 해보면 이 아래쪽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묘는 태조이며 시호는 강헌, 계운, 성무, 신무대왕이다. 여기에 보면 강헌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보면
본조, 태조, 강원, 대왕, 삼령, 갑술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각주가 적혀있어요. 곧 명나라 태조 고황제 홍무 27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나라를 건국하신 분이 태조, 강원, 대왕, 이성계가 되고 여기 이제 고황제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 역사로 이제 배우면은 태조 이성계하고 명나라 건국한 주원장을 다른 분으로 인식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가르치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다른 분이 아니고 이제 같은 분을 두 사람으로 역사를 쪼개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태조 강원 대왕이라는 이 이름하고 태조 고황제라는 이 이름을 두 개로 분리 작업을 해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고황제 홍무 이때는 27년이 되고 태조 강원 대왕이라고 이렇게 따지면은 이때는 3년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본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본조라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태조 강원 대왕이나 명나라 태조 고황제는 같은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태조 강원 대왕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바꾸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3년 됐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 전에 바꾸기 전에 이름은 태조 고황제인데 이게 이제 27년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기준점이 고황제였는가 태조 강원 대왕이라고 바꿨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연대가 이제 측정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본조라고 설명을 하면 이 고지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1418년 천하 재번식 공도를 모사한 1763년도 선화 전요 총토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륙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에 황조 성토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보면 본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고려로 되어 있고 일본은 우에노라 이제 적혀 있습니다. 북직내 보이죠? 북직내 명칭은 보통 우리가 명나라라고 하는 베이징 북경의 옛 수도 이름이 되겠습니다. 북직내하고 남직내 명나라 시대 때 두 개의 수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조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록에 나와 있는 강원대왕 태조 이성계가 그 조선을 만든 그 지역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대륙이 되죠. 자, 본조, 태조, 강원대왕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본조가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10월 갑오에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한성부다 설명을 하니 위쪽에 내용은 그것이 이제 양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면양이 있는데 가히 도읍을 세울 만하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주가 이제 어디겠습니까? 이 양주가 한반도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현재 보시는 내용은 예전에 제가 찍어 올린 그 남긴 영상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고 양주이다. 그것이 바로 대륙 난징이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려의 남경 수도 이제 양주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께서 한양에 이제 도읍을 둔 그 지역의 명칭이 양주이고 고려의 남경 수도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수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의 수도하고 고려의 남경이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실록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1394년 명홍무 27년 정조전 등에게 한양의 종묘, 사지, 궁궐, 시장 등의 틀을 정하게 하다. 자, 내용이 짧으니까 한번 전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문 하부사 권중화
판문사사, 정도전, 청성백, 심덕부, 참찬, 문화부사, 김주, 자봉야, 남은 중치원 학사, 이직 등을 한양에 보내서 종묘, 사직, 궁궐, 시장, 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권중화 등은 전조 수광시대에 경영했던 궁궐터가 너무 좁다 하고 다시 그 남쪽에 해방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자 방향이 평탄하고 넓으며 여러 산맥이 굽어 들어와서 지사가 좋으므로 여기를 궁궐터로 정하고 또 그 동편 2리쯤 되는 곳에 감방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자 방향의 종묘의 터를 정하고 도면을 그래서 바치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전조 수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한양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번역 내용에도 한양에 보내서 종묘, 사지, 궁궐, 시장, 도로의 틀을 정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양이 이제 어디겠습니까? 고려의 수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전조 수광시대에 경영했던 궁궐 예터가 너무 좁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전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려시대의 나라 이름이 고려라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전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원문에 보면 조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가 아니고 조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광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광이 이제 누구일까요? 자, 제가 고려의 왕을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27대 충수광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 시대에 충수광이 사용했던 그곳이 한양이 되고 거기에 궁이 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양이 어디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도전 그러면 이 조선을 건국하신 분의 이제 한 사람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거는 태조실록의 내용입니다. 자,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경복궁의 이제 위치를 이제 정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전조 수광시대에 경영했던 궁궐 예터가 너무 좁다 하고 다시 그 남쪽에 해방의 산을 주맥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사용하고 있던 그 지역이 이제 한양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궁이 있었다. 거기서 조선의 수도를 정한 위치가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이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사용했는 그 한양의 이제 위치를 이제 언급해주고 거기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경복궁이 건설됐다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1785년도 대청강요도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양자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여기 강릉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양주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남경 수도가 바로 여기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지역이 현재 중앙에 있는 이 지역 강남이 된다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요 근방에 이제 목면양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한 그 지역이 남경 이제 유수관이 되고 고려시대 때 인종, 의종, 충렬왕, 공민왕, 공양왕이 모두 순회한 그곳에 이제 머물렀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충선왕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만권당을 짓는다. 만권당에는 조맹부를 비롯해 원나라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당시 강남 지역에 위치했던 남경의 금산사는 충선왕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한때 불경 공부에 심취해 있던 충선왕은 이곳에 자주 와 불공을 드렸고 원을 대표해 이 절에 어향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그 송나라 시대 연대를 보면은 송나라 희종 숭령 3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휘종 아닙니까? 송나라 이제 역대 왕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현재는 이제 북송의 이제 왕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송나라 제8대 송희종 이때 당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복장 형태가 고려 간료 복장이 되겠습니다. 송나라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위쪽에 이런 이미지가 하나 보이죠. 송나라의 과거제가 됩니다. 송나라 시기 관리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과거 제도가 중요시 여기지기 시작했다. 이전 왕조들까지만 해도 혈통을 중시하여 세습적인 관료 임용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과는 달리 송나라는 능력과 실무 중심으로 관리들을 뽑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송나라의 이제 과거 이미지를 보면 이런 이제 복장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전에 송나라의 그 왕들이 입은 이제 관료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흰색으로 현재 표시를 해주고 있죠. 자, 아래쪽에는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 제도를 보면은 위쪽에 여기 한 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바로 고려의 황제 천자가 되겠습니다. 고려에서 송나라의 관료를 이제 채택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정책이 송나라의 관료 주대가 됩니다. 여기 복장에 보면 흰색 복장, 이제 아래쪽엔 붉은색 복장, 파란색 복장, 검은색 계통의 이제 복장, 이런 다양한 관료의 복장을 볼 수가 있잖아요. 송나라의 다시 이 왕들을 보면 흰색 복장, 붉은색 복장 이렇게 입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거는 남성을 보고 있는데 붉은색 계통의 관료들이 많이 채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송태조는 흰색 복장을 이제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송나라의 과거제를 보면 여기 꿇어앉아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송태조입니다. 흰색 복장을 입고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 노란색 복장을 입고 있고 익성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려의 천자가 되겠습니다. 실록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남경유수관으로 승격되었다. 1화부터 인종, 의종, 충렬왕, 공민왕, 공영왕이 모두 순행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송나라의 과거제가 됩니다. 고려의 천자께서 여기에 있는 광릉군으로 여기 양주부에 순행을 해가 여기서 과거를 이제 봤다. 그런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경하고 양주가 있었는 지역이 여기가 북한성군이 있었는 지역이고 남평양성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고구려 시대에 그 위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구려의 위치가 어디까지라고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까? 자, 제 채널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고구려의 영토는 양야강까지다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록에 기록된 고구려의 영토는 양자강이다. 자,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과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로 고구려의 영역이 양자강강이다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답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 고구려 영역이 양자강까지라고 하니까 대천강요도의 지도를 보면 여기 양자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주의 지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예전에는 또 강남이었다는 지명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남평양성이라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남쪽의 방향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경도 남쪽 방향이고, 북한 상구 남평양성도 남쪽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백제 근초고항이 차지하였다. 자, 그러면 백제가 있었는 위치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근초고항이 차지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근초고항은 25년 370년에 남한산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백제가 이제 도읍을 옮겼는데 처음에 있었던 곳이 이제 남한산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읍을 옮긴 곳이 여기 남평양성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것이 남경 유수관이다. 그리고 또 양주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자, 개로한 20년 474년에 이르러 고구려 자비왕이 쳐들어와서 한성을 포위하자 개로왕이 성을 나와 도망하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살아야 되었다. 자, 여기 또 한성이라는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한성이 있었던 지역이 여기 남경이 되고 북한 상군이 되고 남평양성이 된다. 그리고 양주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의 아들 문제왕이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뒤에 신라 진흥왕 15년 554년에 왕이 북한 산성으로 와서 국경을 정하였다. 자, 여기에 또 보면 신라를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라의 진흥왕 15년에 북한 산성으로 와서 국경을 정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북한 산성이 있는 이 지역이 신라의 이제 국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 산성의 위쪽에 설명을 보면 여기가 이제 양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이 남평양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라가 자, 여기 양주에 여기까지 국경선을 그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양자강이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고구려의 위치, 백제의 위치, 그리고 신라의 위치가 다 나오는 경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의왕 17년 556년에 북한 산주를 창설하고 군주를 두었다. 경덕왕 14년 755년에 한영군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또 양주라 고쳤다. 자, 여기 이제 양주 나오죠. 고려시대. 성종 14년 995년에 처음 10도를 정하고 12주 절도사를 두면서 양주를 좌신 채군이라 부르고 해지와 함께 좌우의 이보로 삼아서 관내도에 소속시켰다. 현종 3년 1012년에 이보와 12절도사를 폐지하고 안무사로 고쳤다. 현종 9년 1018년에 지주사로 강등하였다. 문종 21년에 승격시켜 남경 유수관이 되었는데 근처 고을의 백성을 이주시켜 채웠다. 숙종 원년 1096년에 위위승 동정 김희재가 도선 밀기에 의하여 남경으로 촌달 것을 요청하면서 양주에 목면양이 있어 도성을 설만하다고 말하였다. 자, 그러자 일장 문상도 맞장구를 쳤다. 숙종 4년 1099년 가을에 왕이 직접 행차하여 시세를 살펴보고서 평장사 최사추와 지주사 윤관에게 명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5년 만에 완성되었다. 여기 이제 5년 만에 이제 완성이 되었다네요. 그것이 바로 남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려 남경 수도인 양주 목면양이 되겠습니다. 왕이 마침내 직접 행차하여 살펴보았다. 충렬왕 34년 1308년에 한양부로 이제 고쳤다. 여기 또 한양부로 이제 고쳤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벼로는 강릉. 자, 여기 강릉이란 말이 나오죠. 자, 강릉이다. 삼각산, 신라에서는 부학이라 이제 불렀다.
자, 한강, 곧 사평도이다. 자, 여기 또 한강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진 신라 때 북독인 한산하로서 중사에 올라 있었다. 속군이 3개고 속천이 6개고 관할도는 도부가 1개, 지상군이 2개, 현령관이 이제 1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또 삼각산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뭐 삼각산 그러면 이 산이 또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그 산이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려의 수도가 이제 양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이제 한양 부이고 광릉이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삼각산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각산이 신라에서는 뭐 부학이라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양 부이고 광릉이다 이제 그런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부 이제 확인을 해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남경유수가 있는 지역이고 그것이 이제 양주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모든 지역이 현재 자, 이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도의 이미지를 보면 여기도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 위에도 이제 산이 있고 뭐 여기도 산이 있고 요도 산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광릉군을 설명해 주니까 요 부분에 위쪽에 있는 요 산 중에 이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각산이라고 설명을 해 주니까 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내용을 또 찾아놨습니다. 이 기록은 비변사 등록 내용이 됩니다. 숙정 18년에 이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비변사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변사 등록은 조선조 중후기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비변사에서 처리한 사건을 등록하여 광해군 9년부터 고종 29년까지 12왕조 280년의 기록이다. 273책이다. 자, 이 기록을 보면은 조선시대 기록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변사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숙종 18년 1691년 2월 15일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월 14일 예조판서 유명현이 알기를 신이 강릉에 갔다 오는 길에 양주 백성들이 본 고을에 지탱기 어려운 폐단을 진정하였습니다. 또 목사 이영상의 말을 들으니 양주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본래 큰 거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업릉이 경내에 있어 여러 군가와 각 아문의 둔전이 거의 20여 군데에 달하며 각종 군병과 모두 보인이 거의 5분의 4에서 5가 됩니다.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이상향이 이제 말하기를 양주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주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이 서울은 또 어디겠습니까? 자, 대천광녀도 다시 돌아보면 여기 바로 강릉군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양주, 이제 서울이라는 말이 나오고, 앞전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여기 광릉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양주가 바로 광릉이고, 그 강릉에서 조선의 수도 서울과 이제 가까운 곳에 있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지도로 보면은 여기 이제 강릉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지역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양주이고 그리고
이 양주에서 조선의 수도와는 거리가 가깝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강남이 바로 이게 조선의 수도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릉하고 이제 조선의 수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된다.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강릉의 이제 양주하고 조선의 수도가 이제 거리가 이제 가깝다를 이제 설명하는 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바위도에 다시 와 있는데요. 남경 육서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제 이곳이 난징이고 북송 왕조의 이제 즉위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송나라 그러면 고려의 이제 황제의 나라고 고려는 신하의 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그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가 바로 천자의 나라고 이 송나라가 현재 신하의 나라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죠. 송나라 황제의 복장은 고려 관료의 복장이다. 자, 파초의 원산지로 대륙이 고려이고 조선인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에 내용을 제가 예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송나라는 고려의 제후나라이고 고려가 바로 위에 상급의 나라이면서 천자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화공사 고려도경의 송나라고 고려 천자의 속국이다. 제가 또 이렇게 올렸죠. 바로 송나라가 고려의 제국이다. 고려는 천자의 나라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올렸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현재 이 지점에서 다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라는 그러면 여기에 있었겠죠. 그럼 백제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백제는 이 위쪽에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고구려하고 이제 백제하고 이제 많이 다퉜기 때문에 그 영역을 서로 차지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제는 이제 한산에 있었다고 하니까 보통 한산을 검색하면 이쪽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는 이 위쪽에 있었겠죠. 자, 백제하고 이제 고구려가 여기 남경 양주를 이제 일부를 서로 이제 차지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선이 뭐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서로 삼국이 다퉜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백제가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후백제가 이제 탄생되면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야 실록의 기록처럼 이 고구려가 나중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이 양자강 이 일대를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제는 계속 여기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밀려났다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백제의 영역은 뭐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전에 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 뭐 계속 확장이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여기에 이제 차지하고 고구려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양자강까지 이제 차지했다 이제 그래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한반도 땅도 제가 보기에는 고구려 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가 또 사만을 통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역사를 다 이 한반도로 이렇게 이주시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역사가 이동, 조작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바로 대륙의 이제 역사를 이제 한반도로 다 이동을 시켜놨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나라는 고려의 이제 제후나라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